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3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받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미워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슴 어딘가에서 먼저 이런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받으면 또 1시간이겠지. 끝나면 또 무거워지겠지. 오늘은 조금만 조용히 있고 싶은데 결국 전화는 꺼질 때까지 울려 화면은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화면을 내려다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 사람 전화가 이렇게 무거워졌을까? 여러분도 혹시 이런 적이 있으십니까? 한때 세상에서 가장 편했던 사람이 지금은 가장 만나기 부담스러운 사람이 된 적 쌓은 것도 아니고 배신한 것도 아닌데 만나고 돌아오면 이상하게 기운이 빠지는 사람. 왜 그런 걸까요? 오늘 저는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시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오래된 친구가 불편해졌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는 것 끝까지 들어주시면 아마 마음 한쪽이 조금 놓이실 겁니다. 여러분, 집 어딘가에 전화기가 있을 것입니다. 요즘은 손 안에 늘 들고 다니는 작은 전화기 하나 그 안에 연락처가 수백 개 들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종이 수첩에 빼곡히 적어 놓았던 이름들이 이제는 화면 속에 가지런히 줄지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긴 목록을 위해서 아래로 천천히 내리다 보면 정말 전화하고 싶은 이름이 몇이나 됩니까? 10명이 넘습니까? 5명은 됩니까? 예전에는 달랐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반가웠습니다. 누구든 좋았습니다. 수화기를 들기 전에 이미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름을 먼저 확인합니다. 어떤 이름은 보자마자 손이 가고 어떤 이름은 보자마자 한숨이 먼저 나옵니다. 전화기는 그대로인데 전화기를 보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 작은 기계 하나가 반가움의 창구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때때로 부담의 창구가 되기도 합니다. 전화기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긴 관계의 무게가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전화기 속 연락처 가운데 정말로 전화하고 싶은 사람이 5명 이상이시면 숫자 1을 적어주시고 5명이 안 되시면 숫자 1을 적어주십시오. 오래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머릿속에 처음 떠오른 숫자가 가장 솔직한 답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원에 사는 74살 박상우 씨에게는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았고 아이들도 비슷한 나이였고 명절이면 서로 집에 들러 막걸리 한잔 나눌 만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상호 씨는 65세 퇴직한 뒤 천천히 삶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뒷산을 산책했고 베란다에 작은 화분 몇 개를 놓고 상추와 고추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읽었습니다. 큰 욕심 없이 하루가 조용히 흘러가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친구 최 씨는 달랐습니다. 은퇴한 뒤에도 매주 사람을 만났습니다. 농창 모임, 산악회 투자, 공부 모임까지 늘 바빴습니다. 만남 이야기는 항상 비슷했습니다. 요즘 주식은 어떻고, 부동산은 어쩌고, 누구의 아들은 어디 승진했고, 누구는 연금이 얼마고, 상호 씨는 처음에는 웃으며 들었습니다. 오래된 친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집에 오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필요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몸이 아픈 것이 아닌데 기운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상호 씨는 자기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나는 이미 그 세계에서 나왔는데 만날 때마다 다시 끌려 들어가는 느낌이었다는 것을 상호 씨에게 좋은 하루란 베란다에서 상추에 물을 주며 바람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 씨에게 좋은 하루란 새로운 정보를 얻고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둘 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향하는 곳이 달랐습니다. 어느 토요일 최 씨가 전화해서 저녁을 먹자고 했습니다. 장호 씨는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오늘은 좀 쉬고 싶다. 전화를 끊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작은 물뿌리개로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상추 잎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산에 오르는 두 사람을 떠올려 보십시오. 오랫동안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산 중턱에서 길이 둘로 갈라집니다. 한 사람은 정상을 향해 올라가고 싶고, 한 사람은 계곡으로 내려가 물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럽니까? 아무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필요한 정도가 다르고 듣고 싶은 소리가 다를 뿐입니다. 문제는 한 사람이 상대를 억지로 자기 길로 끌고 가려 할 때 생깁니다. 그때부터 함께 걷는 일이 즐거움이 아니라 버거움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구가 예전 같지 않다. 혹은 내가 변했나 보다. 하지만 조금 더 정직하게 내려다보면 누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삶이 향하는 방향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방향이 다르다는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잘못이 아닌 일 앞에서 억지로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알아차리면 됩니다. 아, 우리는 지금 다른 길 위에 서 있구나. 이것이 나이 들수록 오래된 친구가 불편해지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사람이 나빠진 것이 아니라 각자 살고 싶은 모양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두 번째 이유가 겹쳐옵니다. 이쪽이 더 깊고 더 아픕니다. 나이가 들면 귀가 어두워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소리는 잘 안 들려도 말은 더 잘 들립니다. 젊었을 때는 지나쳤던 말의 결이 이제는 선명하게 잡힙니다. 농담인 척하지만 그 안에 가시가 있는 말, 걱정하는 척하지만 실은 판단하고 있는 말함을 묻는 것, 같지만 사실은 형편을 재고 있는 말,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흐릿하게 스쳐갔는데 지금은 또렷이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세월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수십 년을 살면서 어떤 말이 사람을 살리고 어떤 말이 사람을 무너뜨리는지 몸으로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처럼 웃으며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괜찮지 않은 것을 괜찮다고 우기는 힘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괜찮지 않은 것을 정직하게 느끼는 용기가 생긴 것입니다. 광주에 사는 68살 신말자 씨에게는 매주 전화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20대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전화는 항상 비슷하게 시작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어떠냐? 그리고 금방 자기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과장 달았다. 며느리가 용돈을 보내왔다. 손주가 전교 1등을 했다. 말자씨는 들었습니다. 오래된 친구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말자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우리 아들이 요즘 일이 잘 안 돼서 걱정이야. 전화기 넘어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건강하면 됐지 뭐.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친구는 다시 자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말자 씨는 전화를 끊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식탁 위에 아까 혼자 먹다만 밥그릇이 있었습니다. 밥은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말자 자신은 그 식은 밥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입안이 씁쓸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일이 저 사람에게는 한 줄짜리 대답 정도의 무게밖에 안 되는구나. 그 생각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잠깐 멈추셔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가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친구는 나름대로 위로한다고 한 말이었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면 됐다는 말이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에게는 전혀 다르게 닿았습니다. 여기에 나이 든 뒤 인간관계에 가장 아픈 지점이 있습니다. 그로 말하는 사람은 가볍게 던지고 듣는 사람은 무겁게 안는다는 것. 그런데 말장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한 가지를 더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이런 적이 없었을까? 나도 누군가의 걱정을 가볍게 넘긴 적은 없었을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도 괜찮잖아 라고 말해버린 적은 없었을까? 이 질문 앞에서 잠시 멈추셔도 됩니다.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로라 카스텐슨 교수는 수십 년간 노화와 감정을 연구했습니다. 그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남은 시간이 많다고 느낄 때는 새로운 관계를 넓히려 하지만
남은 시간이 줄어들고 있다고 느끼면 자연스럽게 관계를 고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더 깊은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표면적인 만남은 줄여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격이 까다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진화한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사람을 가려 만나게 되셨다면 그것은 마음이 좁아진 것이 아닙니다. 살아온 세월이 눈을 밝게 해준 것입니다. 탁한 물과 맑은 물을 구별하게 된 것입니다. 세네카라는 옛 철학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실제보다 상상 속에서 더 많이 괴로워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에 관해서는 조금 다릅니다. 말로 받은 상처는 상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한 사람은 기억도 못하는 문장을 들은 사람은 며칠째 곱씹습니다. 잠들기 전에 다시 떠오르고 새벽에 눈을 떠서도 그 문장이 가슴팍에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예민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기 마음이 얼마나 다쳤는지 정직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둔해지는 일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선명해지는 일입니다. 무엇이 나를 살리는 말인지, 무엇이 나를 깎아내는 말인지 이제는 압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귀가 밝아진다는 것은 남의 말을 더 잘 듣게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 말이 상대에게 어떻게 닿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들을 들으시며 고개를 끄덕이고 계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혹시 지금 한 사람 얼굴이 떠오르셨다면 이 채널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자리입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십시오. 저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쯤 목을 가다듬은 조용한 오후에 앉아 진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선물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가장 외로울 때는 언제입니까? 혼자 있을 때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람 한가운데 앉아 있는데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때, 입은 웃고 있는데 마음은 아무도지 못할 때, 하루 종일 말을 했는데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한마디도 못했을 때, 그때가 더 외롭습니다. 혼자 있는 외로움보다 함께 있는데 보이지 않는 외로움이 더 깊이 파고듭니다. 대전에 사는 70살 장옥순 씨가 바로 그랬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나서 옥순 씨는 혼자가 무서웠습니다. 텅 빈 집이 무서웠고 아무 소리도 없는 저녁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교회 모임에 나갔습니다. 아파트 분녀에도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옛 직장 동료 모임도 다시 나가기 시작했고 동네 최종 모임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일주일이 빈날 없이 꽉 찼습니다. 밖에서 보면 옥순 씨는 활발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 웃고 있으니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매일 저녁 집에 돌아오면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순 씨는 현관불을 켜고 신발을 벗고 거실로 들어가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리모컨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꺼진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화면에 자기 얼굴이 어렴풋이 비쳤습니다. 그 얼굴을 보며 옥순 씨는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났는데 나는 한마디도 진짜 내 이야기를 못 했구나. 모임에서는 늘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다들 어떠세요? 하면 괜찮습니다. 했습니다. 누가 힘드냐고 물으면 아이고, 뭘 나는 괜찮아 했습니다. 속으로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쓰던 칫솔을 아직 치우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지면 옆자리가 차가워서 손을 뻗었다가 움츠인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꺼내면 분위기가 무거워질 것 같아서, 다들 어색해 할 것 같아서, 혹시 짐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웃었습니다. 매일 웃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옥순 씨가 결심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 모임에도 나가지 않겠다고, 아무도 만나지 않겠다고. 처음 이틀은 불안했습니다. 전화기를 수십 번 들었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4월째 되는 날 아침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옥순 씨가 부엌에서 혼자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방식대로 두부를 좀 크게 썰고 파를 넉넉히 넣었습니다. 밥을 한 콩 퍼서 식탁에 놓고 앉았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신발을 신고 동네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걸었습니다. 저녁에는 서랍 속에서 오래된 편지 몇 장을 꺼내 읽었습니다. 남편이 군대에서 보낸 편지, 시어머니가 결혼 초에서 준 메모, 글씨가 흐릿했지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일주일이 끝났을 때 옥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다. 사람을 안 만났는데 덜 외롭다. 이것은 사람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다시 만났다는 뜻입니다. 매일 남의 이야기를 듣느라 자기 마음을 들을 틈이 없었는데 조용한 시간이 그 틈을 열어준 것입니다. 그 침묵이 어쩌면 옥순 씨가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돌아간 순간이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하루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한 마디라도 하셨습니까? 라디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켜놓았는데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는 납니다. 끊임없이 무언가 흘러나옵니다. 그런데 노래가 들리지 않습니다. 잡음만 계속됩니다. 시끄럽지만 아무것도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다 전원을 겁니다.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비로소 자기 심장 소리가 들립니다. 자기 숨소리가 들립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주파수가 맞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만나며 하루를 채우면 시끄럽기만 하고 마음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이 자기 마음의 주파수를 다시 찾게 해줍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로우면 사람을 만나야 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빠뜨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외로움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외로운 순간은 혼자 있는 순간이 아니라 함께 있는데 내가 보이지 않는 순간입니다. 반대로 혼자인데 마음이 편하다면 그것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에 가깝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람을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모든 관계가 외로움의 약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관계는 오히려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외로움은 이중이 됩니다. 밖에서도 외롭고 안에서도 외롭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한 가지가 더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젊었을 때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일이 바빴고 아이를 키우느라 눈꽃 뜰 새가 없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겼습니다. 친구가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해도 정이 있으니까 이해했습니다. 사는 게 다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관계를 꾸며주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같은 직장에 다닌다는 공통점, 아이들이 같은 학교에 다닌다는 연결고리, 동네 모임이라는 틀, 이런 외부의 장치들이 관계를 유지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장치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직장은 끝났습니다. 아이들은 자기 삶으로 떠났습니다. 동네 모임도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억지로 부딪힐 일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습니까? 사람 그 자체가 남습니다. 포장이 벗겨지고 틀이 사라지고 나면 그 사람의 말투가 보입니다. 표정이 보입니다. 침묵의 질감이 느껴집니다. 마치 오래된 집의 벽지를 뜯어내면 그 아래 원래 벽이 드러나듯이 사람도 그렇습니다. 세월이 겉을 벗겨내면 안이 보입니다. 부산에 사는 70살 이동철 씨에게는 같은 회사에서 30년을 함께 보낸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재직한 뒤에도 매달 한 번씩 만났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진 모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웠습니다. 같은 시절을 보낸 사람들인 이해할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동철 씨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것이 있었습니다. 늘 술을 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후하고 넉넉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 사람은 술을 살 때마다 꼭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형이니까 후배들은 내가 책임져야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20년을 듣고 보니 그것이 관대함이 아니라 자리를 지키려는 태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을 쓰는 대신 윗자리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나면 항상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 건강은 어떠냐? 어디 아픈 데 없냐? 다정한 사람 같았습니다. 그런데 동철 씨가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은 안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아프나 살피고 있었다는 것을, 누가 더 늙었나 비교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동철 씨가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았습니다.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었지만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마침 모임이 있었습니다. 동철 씨는 용기를 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 사실 좀 걱정이 된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아서 식탁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3초쯤 지나자 한 사람이 입을 열었습니다. 참 지난주에 골프장 새로 오픈한 데 가봤냐? 거기 그린이 기가 막히더라. 대화는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동철 씨의 이야기는 식탁 위에 놓였다가 아무도 집어들지 않은 채 치워졌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동철 씨는 혼자 해운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그러며 생각했습니다. 40년을 같은 밥상에 앉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서로의 얼굴을 똑바로 본 것 같다. 40년입니다.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슬픈 일일까요? 아니면 다행인 일일까요? 어쩌면 둘 다일 수 있습니다. 늦게 보았으니 슬프지만 그래도 보았으니 다행입니다. 노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남을 아는 것은 지혜이고 자기를 아는 것은 밝음이다. 남을 이기는 것은 힘이 있는 것이고 자기를 이기는 것은 진정으로 강한 것이다. 저는 여기에 한마디를 보태고 싶습니다. 나이 들어 오래된 친구의 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밝음이 있습니다. 그 눈을 자기 자신에게 돌릴 수 있는 것.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앉아 있었나? 나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식탁 위에 놓였을 때 집어들렸나? 아니면 돌렸나?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밝은 사람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이 넘게 이어온 연구가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삶을 추적하니 연구가 마지막에 내린 결론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노후의 행복과 건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절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내 곁에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느냐? 이것이었습니다. 80년을 연구하고 수천 명을 들여다보고 나서 결국 한 문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몇 명이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누가라는 사람은 대단한 조건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놓이는 사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생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 나이 들어 끝까지 곁에 남는 사람, 그 사람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충주에 사는 70살 홍순덕 씨에게는 45년을 함께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름은 윤 씨입니다. 두 사람은 성격이 아주 달랐습니다. 순덕 씨는 말이 많았습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바로 입 밖으로 나왔고 감정이 올라오면 참지 못했습니다. 윤 씨는 반대였습니다. 말이 적었습니다. 듣는 시간이 훨씬 길었고 꼭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한 번은 순덕 씨가 며느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속기상에서 전화를 걸었고 말이 터지기 시작하니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순덕 씨가 문득 정신을 차렸습니다. 전화기 너머가 너무 조용했습니다. 야, 너 듣고 있는 거야? 윤 씨가 대답했습니다. 듣고 있지? 그런데 하나만 물어볼게.
너 지금 내가 들어주기를 바라는 거야? 아니면 내가 뭐라고 해주기를 바라는 거야? 순덕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무도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세상 사람 누구나 순덕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곧바로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건 네가 좀 참아야지. 며느리도 나름대로 힘든 거 아니겠냐? 시어머니가 좀 이해해야지.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판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윤 씨는 달랐습니다. 판단하기 전에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순덕 씨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들어줘. 윤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계속해. 그리고 다시 조용히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순덕 씨는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아무런 해결도 되지 않았는데 마음은 이미 절반쯤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사실 본연을 돌이켜 보면 윤 씨는 한 번도 순덕 씨를 판단한 적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잘 안 풀릴 때도 네가 잘못 키운 거 아니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살림이 어려워졌을 때도 왜 그때 집을 안 샀느냐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크게 싸웠을 때도 참아야지. 어쩌겠냐고 잘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구나. 그럴만하지. 너 참 오래 버텼다. 순덕 씨가 큰 수술을 받고 입원했을 때 일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습니다. 꽃다발을 가져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힘내라. 빨리 나아라 하고 밝은 목소리로 말해 주었습니다.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10분 정도 있다가 다들 돌아갔습니다. 병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윤 씨는 오후 늦게 왔습니다. 손에 작은 냄비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끓인 죽이라고 했습니다. 꽃도 없었고 과일도 없었습니다. 윤 씨는 냄비를 탁자에 놓고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순덕 씨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둘이 그렇게 한 시간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기울었습니다. 병실에 주황빛이 들었습니다. 윤 씨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내일 또 올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순덕 씨는 나중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꽃을 가져온 사람의 이름은 기억이 잘 나. 그런데 죽을 가져와서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그 한 시간은 평생 잊을 수 없어 말이 필요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한 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또 한 번은 순덕 씨의 아들 문제가 심각해진 적이 있었습니다. 가식 이야기를 남에게 꺼내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체면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무엇보다 자식 앞에서는 부모가 언제나 든든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하지만 순덕 씨는 윤 씨 앞에서는 울 수 있었습니다. 아들이 원망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들이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모순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윤 씨는 그 모순을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엄마니까 그렇지. 미워하면서도 걱정되는 거지. 그게 엄마 마음이지. 이 말 한마디에 순덕 씨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친구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 이야기의 모순 품어주는 사람, 내가 논리적이지 않아도 괜찮다고 느끼게 해주는 사람, 내 약한 모습을 보고도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사람, 내가 예전만큼 씩씩하지 않아도 야무지지 않아도 예전만큼 벌지 못해도 여전히 같은 눈높이로 앉아주는 사람, 화려한 위로가 아니라 조용한 동행입니다. 정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 앞에 같이 서주는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칭찬이 아니라 인정입니다. 잘했다는 말보다 네가 살아온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인입니다. 그 확인을 해주는 사람 앞에서 비로소 어깨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꼭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끊고 내 이야기로 덮고 있습니까?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실은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래 알았다는 이유로
말을 함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가 예전과 달라진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옛날 모습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평생 친구를 얻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한 가지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이름을 붙이자면 3일 점검이라고 하겠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돌아온 뒤 바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사흘을 두십시오. 사흘 뒤에 스스로에게 세 가지를 물어보십시오. 첫째,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드는가? 둘째, 만나고 온 뒤 내 몸이 더 가벼웠는가? 더 무거웠는가? 셋째, 그 사람 앞에서 나는 나자는가? 아니면 무언가를 연기하고 있었는가? 세 가지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관계를 조금 조절하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조절한다는 것은 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매주 만나던 것을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여도 됩니다. 반나절 함께 하던 것을 한 시간만 함께 해도 됩니다. 직접 만나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짧은 전화 한 통으로 대신해도 됩니다. 선언할 필요도 없습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용히 간격을 넓히면 됩니다. 그것은 상대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상대도 지켜주는 것입니다. 너무 가까이 있어서 서로 상처를 주는 것보다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의 품위를 지켜주는 것이 더 아름다운 관계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5분만 시간을 내보십시오. 한 사람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그 5분 동안 내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묻기만 합니다. 요즘 어떠세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들으십시오. 5분이면 됩니다. 짧습니다. 그런데 그 5분이 누군가에게는 일주일을 버티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수록 내 이야기를 물어봐 주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물어봐 주는 것 자체가 선물입니다. 불편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매정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 잊지 마십시오. 정리하는 것만큼 남아있는 사람을 잘 돌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끼는 사람에게 먼저 전화하십시오. 먼저 안부를 물으십시오. 먼저 들어주십시오. 평생 친구는 운이 좋아서 남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겠다는 조용한 결심이 만들어내는 관계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은 이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맞는 친구는 결국 다 보내야 하는 것입니까? 불편한 관계에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주에 사는 73살 강병수 씨에게는 택수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젊을 때 아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부인가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서로 바빴고 서로 사정이 달라졌고 서로 전화를 미루다 보니 1년이 되고 3년이 되고 10년이 되었습니다. 연락처는 남아 있었지만 누르기가 어려웠습니다. 너무 오래 안 했으니까 지금 하면 어색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병수 씨가 갑자기 심장 때문에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크게 위험하지는 않았지만 며칠 입원해야 했습니다. 병수 씨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자식에게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소문이 돌았는지 살되는 날 오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택수였습니다. 택수는 문 앞에 서서 잠깐 병수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들어와 침대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병실 창문 너머로 겨울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택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야, 나 너한테 10년 동안 서운했다. 전화 한 통 없었잖아. 병수 씨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미안하다. 택수가 웃었습니다. 그래. 근데 뭐 어쩌겠어. 나도 늙어서 이제 오래 화내는 것도 힘들다. 병수 씨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오래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30분쯤 있다가 택수가 일어났습니다. 나 간다. 태어나면 밥 한번 먹자. 거창한 걸 없이 국밥이면 된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자주 만나지 않았습니다.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말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국밥을 먹 동네를 한 바퀴 걸으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전 매주 만나던 때보다 지금이 더 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수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년을 안 만나도 안 변하는 사이가 있더라. 만나는 횟수가 줄어도 마음은 오히려 가까워지는 사이가 있더라.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하지만 봄이 왔다고 모든 것이 저절로 피어나지는 않습니다. 겨우내 얼었던 땅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물을 주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정원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습니다. 오래 연락하지 못한 사이라고 해서 그 관계가 죽은 것은 아닙니다. 뿌리는 아직 땅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겨울이 길었을 뿐입니다. 모든 관계를 다 살릴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정말로 끝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물을 주어 보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안부 한마디면 됩니다. 그래도 싹이 나지 않으면 그때 놓아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을 주기도 전에 포기하면 아직 살아있던 뿌리까지 말라버립니다. 옛말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든 뒤의 관계에서는 10번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의 진심, 어린 전화, 한 번의 솔직한 고백,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 보고 싶었다는 말 한 마디, 그것이면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자존심이 먼저였지만 지금은 후회가 더 무섭습니다. 그 사람에게 전화하지 못한 채 돌아서는 것이 자존심을 지키는 것보다 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이가 되면 압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래된 친구가 불편해진 것은 누가 나빠져서가 아니었습니다. 삶이 향하는 방향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은 정상을 향해고 한 사람은 계곡으로 내려가고 싶은데 억지로 같은 길을 가려 하면 둘 다 지칩니다. 방향이 다르다는 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귀가 밝아집니다. 농담 속에 가시가 들리고 안부 뒤에 비교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밝아진 귀를 밖으로만 향하지 말고 안으로도 돌려야 합니다. 내 말이 누군가에게 어떻게 닿고 있는지 이것을 함께 듣는 사람이 비로소 좋은 친구가 됩니다. 사람 속에 있어도 보이지 않는 외로움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웃으며 말하고 돌아왔는데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한마디도 못한 날. 그런 날이 쌓이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때로는 혼자 조용히 앉아있는 시간이 100번의 모임보다 나를 더 잘 돌봐줍니다. 세월이 겉을 벗겨내면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때로는 아프지만 그래도 보이는 것이 다행입니다. 보여야 고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80년간 이어온 하버드 연구가 결국 한 문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몇 명이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있느냐입니다. 평생 친구는 화려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꽃다발 대신 죽한 냄비를 들고 와서 아무 말 없이 곁에 앉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원하는지 묻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모순까지 품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를 얻으려면 나 역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3일 점검으로 관계를 돌아보고 일주일에 5분 들어주는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관계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관계는 겨울을 지나 뿌리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물 한번 주워 보십시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미안하다 한마디면 됩니다. 그래도 살아나지 않으면 그때 놓아도 됩니다. 하지만 물을 주기도 전에 놓으면 살아있던 벗까지 말라버립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줄이겠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친구를 잃는 일이 아니라 누구 곁에 앉으면 마음이 놓이는지 알게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사람의 노후는 비록 조용할지언정 결코 허전하지 않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라는 옛마의 현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생각의 질에 달려 있다. 저는 여기에 한마디를 보태겠습니다. 노후의 행복은 곁에 앉은 사람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생각을 하려면 좋은 사람 곁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 곁에 있으려면 나 자신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분명한 한두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셨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만나고 오면 유난히 지치게 하는 사람을 떠올리셨을 것이고, 어떤 분은 오래 못 만났지만 아직도 마음 한쪽에 남아있는 사람을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아무 말 없이 곁에 앉아만 있어도 편했던 사람을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든 괜찮습니다. 오늘 아래 댓글에 한 줄만 남겨주십시오. 네, 곁에 남은 좋은 친구 이야기도 좋고, 불편했지만 차마 말 못했던 마음도 좋고, 오래전에 놓아버린 사람에 대한 그리움도 좋습니다. 한 줄이면 됩니다. 길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아무도 비교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여기 놓이면 비슷한 마음을 가진 또 다른 분이 그 이야기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아, 나만 그런 것이 아니었구나. 그 한마디가 서로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곁에 비슷한 나이의 친구가 있으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불편한 관계 때문에 혼자 마음 앓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라는 말을 누군가에게서 들어야 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는 영상 하나가 그분에게는 오늘 밤 조금 더 편히 잠들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수십 년을 관계 속에서 살아오셨습니다. 참았습니다. 맞췄습니다. 내 마음을 적어서 주머니에 놓고 상대의 기분을 먼저 살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덕분에 많은 관계가 유지되었고 많은 사람이 여러분 곁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져도 됩니다. 이제는 주머니 속에 접어둔 내 마음을 꺼내 보셔도 됩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을 붙잡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남아있는 사람을 잘 알아보십시오. 전화기 속 수백 개의 이름 가운데 내가 정말 전화하고 싶은 이름, 그 이름이 떠오른다면 오늘 전화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우리 나이에 내일은 약속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여러분의 전화기에 아직 그 이름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긴 세월을 건너 아직 남아 있는 이름은 세월이 증명한 이름입니다. 그 사람에게 먼저 안부를 건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안부를 건네십시오.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내일도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야기를 꺼내실 때 저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듣겠습니다. 순덕 씨의 친구윤 씨처럼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이어주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무 관계에서나 참고 견뎌야 할 만큼 가벼운 인생을 사신 분들이 아닙니다. 남은 시간만큼은 편한 사람 곁에서 따뜻한 말 속에서 조금 덜 내쓰며 사셔도 됩니다. 그 자격이 여러분에게는 충분히 있습니다. 좋은 친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른 그 얼굴, 그 사람입니다.